자, 다리뇌. 다리뇌는 폰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다리, 대뇌와 그리고 소뇌의 다리 역할을 한다. 다시 말해서 대뇌에서부터 다리뇌를 거쳐서 소뇌로 가는 이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대뇌, 다리, 겉질, 다리, 뇌로라고 부르고, 요거는 다리뇌, 소뇌로라고 이렇게 부르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합쳐서 겉질, 다리뇌, 소뇌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리뇌 부분은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배가 볼록 튀어나와 있습니다. 튀어나와 있어서 이 안쪽에 겉질에서부터 내려오는 신경 섬유들이 많이 지나가고 있고, 그리고 그 안쪽에 대뇌로부터 받은 신경 섬유들을 중개해주는 핵들이 많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배가 앞으로 볼록 튀어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싹 자르게 되면 이런 식의 그림이 보여지는데, 그림에서 보는 거, 이 앞쪽으로는 대부분 겉질 뇌줄기로 또는 겉질 척수로가 지나가고 있을 거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대뇌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신경 섬유들을 중개해주는 핵들, 이렇게 손해로 딱 보내주는 핵들이 많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배가 볼록 튀어나와 있습니다. 자, 그 숨뇌에서부터 올라온 구조들이 많이 있는데, 중간 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양쪽으로 두 개가 있습니다. 이거는 안쪽 섬유띠로, 그리고 여기가 안쪽 섬유띠로고, 나머지 부분은 척수 섬유띠인데, 이거는 척수로부터 둘 다 스파이널 코드, 척수에서부터 올라온 신경로입니다. 그래서 안쪽 섬유띠, 그리고 척수 섬유띠라고 하는 거는 척수시상로에 해당되는 겁니다. 척수시상로에 대한 기능은 통증, 온도 감각에 대한 거를 위로 올려주는 그런 기능이 있는 거고요. 안쪽 섬유띠로의 기능은 다른 통증과 온도 외에 다른 감각들, 즉 진동, 식별 촉각 또는 압각, 꽉 눌렀을 때 하는 거, 그리고 중요한 감각 중에 고유 감각, 또 입체 인식 등등등 온도랑 통증 이외에 다른 감각들을 위로 올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뇌줄기 부분에서, 다리뇌 부분에서 여기가 망가지게 되면 이런 기능들이 소실된다라고 보면 되겠지요. 그리고 뒷부분에 넓게 퍼져 있는 거, 여기를 뇌실, 네 번째 뇌실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 이쪽은 뇌실, 바닥부가 되는데, 그 앞쪽에 보니까 핵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여기 안쪽 세로 다발은 핵이 아니라 위아래로 연결되어 있는 신경 섬유들입니다. 그래서 주로 시각과 관련된 움직임에 대한 것들을 관리해주는, 그 영향을 미치는 신경 섬유들이 통과하고 있고요. 그 앞쪽에 보면 여기 동그랗게 갓돌림 신경핵이 이렇게 있습니다. 갓돌림 신경을 내주는 갓돌림 신경핵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갓돌림 신경은 눈동자를 바깥쪽으로 이렇게 돌리는 그런 근육을 지배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 앞쪽으로 얼굴 신경핵이 있습니다. 얼굴 신경핵을 보니까 갓돌림 신경을 이렇게 뒤로 돌아서 앞으로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갓돌림 신경을 뒤로 돌아 나가기 때문에 뒤쪽 구조물에서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게 되고, 여기를 얼굴 신경 때문에 생긴 볼록이다 해서 얼굴 둔덕이라고 바깥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요 파란 신경, 빨간 신경 두 개를 합쳐서 얼굴 신경으로 되어 있는데, 전통적으로 빨간색은 운동신경을 얘기하는 거고, 파란색으로 표시한 거는 감각에 대한 것들을 이제 파란색으로 표시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가만히 보니까 얼굴 신경을 보니까 얼굴 신경핵이 하나 있고 그 뒤쪽에 조그만 거 여기 위침 분비핵 요 신경도 같이 가고 있고 또 3차 신경핵 그리고 안쪽에 있는 거 고립핵 핵을 무려 4개나 가져가고 있어요. 핵을 무려 4개나 가져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얼굴 신경핵은 7번 뇌신경인데 7번 뇌신경은 핵을 4개를 가져가기 때문에 4개의 기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뇌신경 모두 12쌍이 있는데 12쌍 중에서 1번과 2번은 뇌줄기 위쪽에서 나오고 3번부터 해서 12번까지가 뇌줄기에서 나오는데 대부분의 뇌신경들은 신경 기능이 1개거나 2개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뇌신경 핵을 1개 아니면 2개를 가져가는데 요 7번 신경 그리고 9번 뇌신경만 4개의 핵을 가져가서 기능이 4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쉬운데 7번, 9번, 7번 특히 4개의 신경핵이 있다. 이렇게 해서 가져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옆쪽으로 보니까 손해 쪽으로 통하는 중간 손해 다리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중간뇌가 있고 배가 볼록 튀어나온 다리뇌가 있고 아래쪽에 숨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뇌 뒤쪽에 소뇌가 이렇게 매달려 있는데 소뇌는 중간뇌 쪽이랑도 소통을 하고 다리뇌 쪽이랑 소통을 하고 숨뇌 아래쪽이랑 소통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소통을 하는 요 신경 섬유들을 다리라고 표현해서 위, 중간, 아래, 손에 다리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손의 바깥쪽이랑 손의 안쪽으로 소통하는 그 신경섬유들 이렇게 다리라고 부르는 것들이 3개가 있는데 다리뇌랑 손에는 항상 같은 높이 같은 위치로 보기 때문에 중간 손의 다리가 다리뇌랑 소통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되뇌 거칠에서부터 신경섬유가 내려와서 다리뇌 쪽에 있는 핵에서 면접을 이루고 다시 그것들이 중간 손의 다리를 통해서 소뇌로 들어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중간 손의 다리는 다리뇌 쪽에 있어 보이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되뇌 거칠에서부터 다리뇌까지 왔다가 이것들이 다시 소뇌로 들어갑니다. 이것만 따지면 거칠 다리뇌로, 이것만 따지면 다리뇌 소뇌로 이렇게 부르면 되는데 서로 연결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를 거칠 다리뇌 소뇌로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같이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되뇌 거칠에서부터 소뇌로 뭔가 정보를 이렇게 주고 있는 거잖아요. 무슨 정보를 줄까요? 우리가 움직일 때 어떻게 움직여라 하고 되뇌 거칠에서 명령을 내리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럼과 동시에 명령을 내리면서 거칠 척수로를 통해서 팔다리 움직임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거랑 똑같은 정보를 다시 한번 소뇌로 줍니다. 자, 되뇌가 움직이려고 했던 의도에 관계된 정보를 소뇌로 주는 겁니다. 이 거칠 다리뇌 척수 소뇌로를 통해서 이렇게 주고 있는 거예요. 자, 다리뇌를 보게 되면 여기 위쪽에서 이렇게 위쪽 그리고 아래쪽에서 푹 들어가 있는 다리뇌 위아래 다리뇌 고랑이 있어서 다리뇌를 충분하게 분간할 수 있고요. 중간 부분에 이렇게 볼록 움푹 들어가 있는 다리 바닥 고랑이 있습니다. 바닥 고랑으로 바닥 동맥이 지나가고 있는 자리가 구성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되뇌 거칠에서부터 시작된 거칠 무슨 로들이 이 앞쪽을 통과해서 밑으로 이렇게 뇌줄기의 바닥 부분 쪽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다리뇌 쪽에서 그 앞쪽으로 통과를 하기 때문에 이제 배가 볼록 튀어나와 있고 그리고 안쪽에 다리뇌로부터 오는 되뇌 거칠로부터 오는 신경 섬유들을 소뇌로 이렇게 중개해주는 신경세포들이 많이 모여 있다라고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바깥 구조로서 바닥 고랑이라고 하는 것들도 있고 중간 손에 다리라고 하는 것도 다리 내 부분에서 보여지는 구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뒷부분을 갖다가 우리는 네 번째 뇌실이라고 얘기를 했고, 뒷부분 뒤에 있는 거를 덮개 또는 여기 앞쪽 부분을 바닥부 그리고 여기를 뒷판에서 태그멘툼 이렇게 대략적으로 경계를 지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바닥 부분과 뒷판이 나눠질 수가 있고 중간 손의 다리가 뚜렷하게 보여지고 있는 구조는 다리 내속 구조입니다. 아래쪽에서부터 위쪽으로 올라가는 신경 트랙트는 그대로 다 이어지겠죠. 감각 신경 트랙트는 시상에서 연접을 이루고 대뇌 거치로 가기 때문에 다리내, 중간뇌까지 통과해서 시상으로 가게 됩니다. 뒤섬유기둥, 이거는 이제 척수에서 말하는 구조고 안쪽 섬유띠로 뒤섬유기둥이 승내 쪽에서 연접을 이루고 반대편으로 건너가서 안쪽 섬유띠가 되는 것이요. 요거 두 개를 합쳐서 이렇게 하나의 트랙, 신경로로 얘기를 하는데 뒤섬유기둥 안쪽 섬유띠로의 기능은 진동 감각, 그리고 압각, 입체 인식 또는 식별 촉각, 그리고 중요한 거 고유 감각에 대한 것들을 요 트랙을 통해서 위로 올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올리브 손해로 숨내 쪽에서 올리브가 있었고 올리브 그 안쪽에 바깥쪽에서 볼 때 볼록 튀어나와서 올리브라고 얘기했고 그 안쪽에 아래 올리브 핵이 있습니다. 아래 올리브 핵으로부터 손해까지 가는 신경로 올리브 손해로가 또 통과해서 올라가고 있고요. 척수 손해로 척수로부터 손해까지 올라오는 것들, 그리고 쇠기 다발로는 쇠기 핵에서부터 올라오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활꼬렉, 숨내 그 다리내 앞쪽에서 숨대 쪽으로 이어져 있는 바짝 이어져 있는 핵들, 중요한 것들은 아니고요. 하여튼 아래부터 올라오고 있는 여러 가지 신경 트랙들에 대한 것들을 한 번 정도 여러분들이 언급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올리브 손해로, 그리고 척수 손해로, 쐐기 다발 손해로. 자, 이것들은 대부분 다리내 아래쪽입니다. 다리내가 이렇게 중간내가 있고 다리내가 있고 숨내가 이렇게 있으면 쐐기핵은 여기 있는 거고요. 올리브핵은 요 숨내 여기 있는 거고요. 척수손해로는 아래부터 이렇게 올라온 거죠. 이것들은 다 손해로 이렇게 손해로 들어갈 때 아래쪽 손의 다리를 통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아래 손의 다리를 통해서 들어가는 거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이런 여러 가지 안쪽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트랙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아래에서부터 확인할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림신경로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거지요. 덮개척수로는 중간내 뒤쪽, 중간내가 이렇게 있으면 뒤쪽 부분에 볼록볼록 두 개 튀어나온 게 있는데 이게 위둔덕, 아래둔덕이라고 하고 이 두 개를 합쳐서 덮개, 지붕판에서 택툼이란 말을 썼습니다. 자, 그래서 위둔덕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신경로가 덮개척수로라고 하고, 덮개척수로는 기본 눈 움직임과 관계된 여러 가지 목의 반사 활동과 직접적으로 연관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물체라고 하는 것이 중간내에서부터 다리내, 숨내까지 위에서 아래로 계속 뻗어 있는데, 그래서 뇌줄기에서는 전반적으로 그물체가 이렇게 뚜렷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물체라고 하는 거, 신경 섬유들이 서로 왔다 갔다 하는 모양이 그물처럼 생겼다라고 해서 그물체라고 이렇게 이름 붙이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오름 그물 활성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되게 그 그물체에서 처리된 정보를 뇌로 이렇게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뇌가 깨어 있게 만들어 주는 그 기능을 그물 활성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물체에서부터 척수로 내려가고 있는 신경 트랙에서 그물 척수로에 대한 얘기는 척수 신경로에서 많이 다루었을 겁니다. 수많은 뇌신경 핵들이 있는데 일단은 달팽이 신경, 이거는 달팽이 그러면 귀 안에 있는 청각기관입니다. 그래서 청각신경 핵이 되는 거고요. 달팽이 신경에서 처리된 것들이 가쪽 섬유질을 통해서 뇌내 거치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요. 얼굴 신경 운동에 방금 전에 이제 확인된 거가 있고, 갓돌림 신경에 눈동자를 바깥쪽으로 끌어주는 그런 근육을 지배해주고 있는 신경 핵입니다. 3차 신경 척수로 또는 3차 신경 운동핵. 3차 신경은 크게 감각신경핵이랑 운동신경핵이 두 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운동신경핵은 주로 씹기 근육들. 씹기 근육은 모두 4개가 있습니다. 씹을 때 쓰는 근육들에 대한 것들을 지배해주는 운동신경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각, 3차 신경의 감각에 해당되는 그런 핵은 우리 얼굴의 일반적인 감각, 얼굴 이렇게 만지는 거 이렇게 알잖아요. 꼬집는 거 아픈 거 알잖아요. 그렇게 그런 식의 감각들에 대한 거를 감지해 주는 운동핵, 신경과 운동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서 봤을 때 손해를 뚝 떨구고 나게 되면 뇌신경이 이렇게 마른 목골 모양의 움푹 파인, 살짝 파인 그 오목이 있는데, 이거를 마른 목골 모양이다라고 해서 마름 오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척수 그리고 다리내 중간내 위쪽이랑 연결되어 있는 여기 위 손의 다리, 이거는 중간내 쪽 위쪽이랑 연결되어 있고요. 중간 손의 다리, 이거는 다리내랑 연결되어 있는 거죠. 다리내. 그리고 아래 손의 다리, 이것들은 숨내와 척수와 연결되어 있는, 이어져 있는 신경 섬유들을 나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니까 마름오목 중간에 정중고랑이 쭉 나와 있고요. 그리고 정중고랑 옆쪽에 또 이렇게 고랑이 하나 있는데, 이거는 경계고랑입니다. 경계고랑을 기점으로 해서 안쪽, 바깥쪽으로 이렇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서 보니까 혀 및 삼각, 여기 세모난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혀 및 삼각이라고 하고, 그 안쪽에 혀 및 신경핵이 들어가 있습니다. 혀 및 신경핵이 들어가 있고, 그 아래쪽에는 이렇게 세모난 거, 이렇게 미주신경 삼각이라고 되어 있고, 그 안쪽으로 미주신경핵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바깥쪽으로 양쪽으로 해서 이렇게 요만한 안뜰 구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뜰 구역. 여기 안쪽에 안뜰 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뜰 구역도 그렇고 미주신경 삼각, 혐의신경 삼각도 마찬가지로 약간은 살짝 튀어나와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 안쪽에 핵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그림에서는 잘 확인이 안 되지만 여기도 살짝 튀어나와 있습니다. 여기를 얼굴 둔덕이라고 했는데, 얼굴 둔덕은 어, 얼굴 신경이 앞쪽에서 뒤쪽에 있는 핵을 돌아 나가면서 여기 뒤로 돌아갈 때 뒤에 가서 튀어나와 있는 구조가 얼굴 신경 때문에 튀어나오기 때문에 얼굴 둔덕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네, 그리고 청색 반점은 요 안쪽에, 위쪽 안쪽에 쿡 들어가 있는 하나의 핵이라고 볼 수 있고, 신경 전달 물질과 관계된 부분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뇌실입니다. 뇌실. 뇌실은 분명히 숨내, 다리내 뒤쪽에서부터 이렇게 넓게 퍼져 있거든요. 이렇게 퍼져 있고, 옆에서 볼 때는 세모처럼 보이지만 앞에서 볼 때는 이렇게 마른 목골처럼 이렇게 보여 있습니다. 아래쪽으로는 척수의 중심관과 이어져 있고, 위쪽으로는
이쪽으로는 중뇌 수도관과 이어져 있습니다. 그 위쪽으로는 세 번째 뇌실이 있고 여기서는 가쪽 뇌실 두 개가 이렇게 위치를 하게 되어 있는 거지요. 그래서 뇌실을 보게 되면 양쪽으로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뇌실 안쪽에서 뇌척수액이 고여 있는 것이 아니라 양쪽으로 뚫려 있으면서 뇌 주변을 중추신계 주변을 자꾸 뇌척수액이 돌아다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구멍을 라테랄 구멍에서 포라멘 러시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구멍에 대한 이름까지 여러분들이 잘 알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다. 그리고 이렇게 옆으로 볼 때 세모나게 뚫려 있는데 전 가운데 쪽으로 구멍이 하나 뚫려 있으면서 주변으로도 소통할 수 있는데 이거를 포라멘 마젠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전 가운데 쪽으로 뒤쪽으로 구멍이 뚫려 있는 거를. 자, 그리고 뇌실이 옆에서 볼 때 다리내 다리내 숨내가 이렇게 있고 소뇌가 이렇게 매달려 있는데 여기에 뇌실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쪽에서는 이제 수도관이 되는 거고 여기가 뇌실인데 뇌실을 보니까 숨내 위쪽에 있는 뇌실을 덮어주는 구조, 아래쪽에서 덮어주는 구조에서 위 숨내 천장이란 말을 씁니다. 아래 숨내 천장에서 뇌실을 위아래로 덮어주면서 공간을 구성해주고 있는 거지요. 어쨌든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뇌실을 이루고 있는데도 이름을 살짝 붙여서 얘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옆으로 나와 있는 구멍을 포라멘 러시카라고 해서 네 번째 양쪽 라테랄 구멍이 있는 거고 뒤쪽으로 이렇게 뚝 터 있는 구멍도 있습니다. 이거는 포라멘 마준디 정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에 마준디라고 해서 이렇게 구멍이 있어서 주변 그 막 사이랑 소통하고 뇌척수액이 흘러다니고 있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중간뇌입니다. 중간뇌 안쪽에는 중간뇌 수도관, 세레브럴 아퀴덕트라고 해서 뇌척수액이 흘러가서 네 번째 뇌실로 소통해주는 그런 하나의 수도관 같은 것이 있고 앞쪽에 뇌 겉질에서부터 쭉 내려와서 이렇게 뇌줄기 아니면 척수로 내려가게 되는데 앞쪽을 통과하는데 여기서 보면 이렇게 다 이렇게 생겨 있는 요 초록색 구조물로 그려져 있는 거 이거를 되뇌에서부터 내려오는 신경 섬유가 통과한다라고 해서 되뇌 섬유 다리, 다시 말해서 중간뇌 부분을 딱 수평으로 잘라보면 앞쪽에는 되뇌 섬유 다리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 뒤쪽에는 뒷판, 그리고 맨 뒤에는 덮개 해서 위 둔덕, 아래 둔덕이 특별하게 중간뇌에서만 위치하고 있더라 라고 알고 있으세요. 자, 그리고 앞쪽에서 유두체라고 여기 보면 조그맣게 볼록볼록 튀어나온 것이 있죠. 유두체. 자, 유두체라고 하는 거는 젖꼭지 모양으로 아래쪽으로 튀어나와 있다라고 해서 유두체라고 부르는데, 자, 우리가 시상은 양쪽에 하나씩 있습니다. 시상은 여기 한 3cm 정도 되는 작은 요만한 콩처럼 생긴 게 안쪽에 하나씩 있고, 그 양쪽 정 가운데 여기를 시상하부라고 합니다. 하이포 살라무스라고 하는데 시상도 여러 가지 핵들이 모여 있는 그 핵 덩어리고요. 시상하부도 핵 덩어리입니다. 핵 덩어리라서 시상하부의 그 아래쪽 적각주 모양으로 꼭 튀어나온 핵을 우리는 유두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어쨌든 시상하부 쪽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들이다 라고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되뇌 섬유다리, 겉질 무슨 로, 겉질 적수로, 겉질 뇌줄기로, 겉질 다리내로 이렇게 겉질부터 시작하는 신경섬유들이 통과하는 구조가 앞쪽에 있는 바닥부 쪽에 있는 되뇌 섬유다리, 크루스라고 하는 말이 다리란 뜻이고 다른 말로 피덩클이라고 해요. 그래서 세레브럴 피덩클에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뒤쪽 부분에 위둔덕, superior colliculus, 아래둔덕, inferior colliculus라고 하는 구조가 볼록볼록 튀어나와 있는 구조가 있는데 superior colliculus는 주로 시각과 관련해야 되는 거고 inferior colliculus는 청각과 관련됩니다. 다시 말해서 아랫둔덕은 청각이 되뇌 겉으로 가는 하나의 중간 루트가 되는 거고 위둔덕은 시각적인 반사작용, 눈과 머리의 반사 조절에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각과 관련된다. 그리고 동공빛반사, 우리의 홍채, 눈에는 홍채 조리개가 있잖아요. 빛이 밝을 때는 조리개가 꽉 줄어들면서 너무 밝은 빛이 그 눈으로 들어가지 않게 약간은 조절해서 작게끔 만들어 주고 있고요. 반대로 어두운 데를 가게 되면 동공 조리개가 쫙 열리면서 굉장히 동공이 커지면서 빛을 많이 받으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거를 우리 마음대로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서 조절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과 관계된 신경핵이 중간뇌 안쪽에 파묻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눈을 움직여주는 근육들이 모두 6개가 있는데 안구 근육들 6개가 있는데 그 중에 1개를 도로래 신경이 지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덮개 부분에서 위둔덕, 아래둔덕, 그리고 바닥 부분에서는 되뇌, 섬유다리, 크루스 세레브리 또는 흑색질, 요 바로 뒤쪽에 까맣게 보이는 물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흑색질이라고 하고 임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건 뒤에서 다시 설명을 하고요. 안쪽 섬유띠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진동, 압각 계속 반복하고 있으니까 다른 데서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계속 보면서 외우세요. 입체인식, 그리고 식별촉각, 중요한 거 고유 감각에 대한 정보가 올라가고 있고요. 그 옆에 중간에 척수 섬유띠라고 하는 것도 같이 올라가고 있고요. 이거는 온도, 그리고 통증, 둔한 촉각, 뭐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옆쪽으로 가쪽 섬유띠, 이거는 청각 관련된 신경 섬유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쪽에 안쪽 섬유띠가 있고 그 옆에 척수 섬유띠가 있고 그 옆에 가쪽 섬유띠가 이렇게 나란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뇌신경핵에서 3차 신경핵은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중간뇌에서부터 다리뇌, 승뇌, 그리고 승뇌 아래쪽까지 쭉 뻗쳐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뇌 쪽에 있는 3차 신경핵 또는 다리뇌 쪽에 있는 3차 신경핵, 그리고 승뇌 또는 척수 쪽에 있는 3차 신경핵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눈돌림 신경핵은 아까 안구 근육들이 모두 6개라고 했는데 그 중에 4개를 얘가 지배해주고 있습니다. 도로래 신경이 1개, 도로래 신경의 1개를 지배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특징적으로 중간뇌 부분에는 진짜로 빨간핵, 적색핵이 들어가 있습니다. 잘라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는 이제 뇌실이 아니라 중간뇌 수도관, 중뇌 수도관이 이렇게 메자노세팔릭 아퀘덕트라고 하는 게 있고, 지금 이거는 여기 이 그림에서 보면 볼록이 2개가 있는데 윗볼록, 위 둔덕 부분에서 자른 겁니다. 위 둔덕 부분에서 잘라야지만 요게 보여요. 요게 진짜로 빨간 적색핵이 보입니다. 아래 둔덕에서 자르게 되면 적색핵은 안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적색핵의 높이는 위둔덕 높이에 있더라 라고 하는 것도 같이 알기 바라고요. 그리고 중뇌수도관 주변에 신경세포들이 모여있는 회색질 부분이 있고 그 뒷부분에는 위둔덕. 자, 이거는 시각과 관련된 안구, 목, 반사랑 관련된다 라고 알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적색계 옆쪽으로 해서 여기 안쪽 섬유띠,
그리고 척수 섬유띠가 이게 나란하게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보면 요게 핵이 이렇게 4개가 있어요. 그 중요한 핵이 4개가 있습니다. 양쪽이 똑같은 거니까, 대칭적으로 똑같은 거니까, 요 핵. 이거는 눈돌림 신경 핵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리고 요거는 에딩거 베스트팔 핵. 뭐 사람 이름이겠죠. 요 2개가 눈돌림 신경에 해당이 됩니다. 눈돌림 신경, 이거는 아까 안구 근육 6개 중에서 4개를 지배하고 있다라고 했고, 그리고 에딩거 베스트팔 핵, 이거는 아까 홍채, 조리개, 자기가 알아서 컨트롤 해주고 있는 거지요. 그렇게 눈 안쪽에 우리의 의지랑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조절이 되고 움직이는 작은 근육들이 있습니다. 그 근육들을 통제해 주는 게 에딩거 베스트 발 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2개를 합쳐서 3번 눈돌림 신경이 되는 거지요. 그러면 4번 도르래 신경은 어디 있을까요? 여기 아래쪽에 있습니다.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위 둔덕에서 자르게 되면 도르래 신경행은 잘 안 보여집니다. 도르래 신경행은 잘 안 보입니다. 뇌신경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앞쪽으로 나오거든요. 앞쪽으로. 그런데 도르래 신경만 뒤로 나와서 앞으로 갑니다. 유일하게 뒤로 나오는 게 4번 도르래 신경입니다. 그것이 바로 중간대 부분에서 나오는 것들이죠. 자, 그리고 앞쪽을 보게 되면 이렇게 퍼렇게 표시를 했는데, 되뇌 거칠에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오는 게 앞을 통해서 밑으로 쭉 내려가는 겁니다. 이거를 되뇌 섬유 다리라고 했지요. 되뇌 섬유 다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뇌에서부터 아래로 쭉 내려와서 어떤 거는 얼굴 쪽, 얼굴 근육, 혀 근육을 지배해 주는 그런 신경로도 있을 거고, 거칠 내줄기로도 있을 거고, 아니면 팔다리, 몸통 쪽을 지배해 주는 거칠 척수로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거칠에서부터 다리내 통해서 손으로 들어가는 거칠 다리내로도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그런 신경 섬유들이 막 섞여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다 구분돼서 내려갑니다. 그래서 여기다 살짝 그려 놓으세요. 양쪽 끄트머리, 여기는 F는 프론탈, 이마옆에서부터 내려오는 것들, 이마옆에서부터 다리래까지 내려오는 것들, 그리고 T는 템포랄, 관자엽에서부터 다리내까지 내려오는 것들은 양쪽 끄트머리를 안쪽 바깥쪽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거칠 내줄기로 얼굴이나 목 쪽을 통제해주는, 목 쪽의 움직임을 통제해주는 신경섬유들은 여기로 내려가고요. 요거는 팔, 몸통, 다리, 이렇게 순서대로 배열되어져 있습니다. 자, 목이 배열 위에 있으니까 제일 첫 번째, 그리고 팔이 2번째, 3번째, 4번째로 이렇게 차로대로 차곡차곡 쌓여져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막 이렇게 섞여 있지 않고 질서정연하게 대응 배열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응 배열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공부하기가 좀 쉽죠. 자, 되뇌 섬유 다리를 보니까 양쪽 끄트머리는 거칠 다리내로에 해당이 되더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그리고 그 안쪽부터 얼굴, 목, 팔, 몸통, 다리, 이렇게 차례대로 신경섬유들이 내려가고 있더라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뒤쪽 부분에 이렇게 약간 거무디티하게 그려놨죠. 이거 실제로 검어입니다. 멜라닌 색소가 포함되어 있어서 까무잡잡하게 보입니다. 요거 칠해놓은 것보다 좀 더 까맣게 보입니다. 이거를 까맣기 때문에 흑색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흑색질도 이렇게 반을 여기 쭉 잘라서 2가지입니다. 앞쪽은 덜 까맣고 뒤쪽은 새카매요. 뒤쪽은 아유 까매요. 아주 치밀하게 까맣니다. 그래서 약간은 이렇게 약간 흑색질도 덜 까만 부위와 더 까만 부위로 나눠지는데, 우리가 더 까만 부위,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가 됩니다. 자, 그게 바로 도파민이에요. 도파민. 임상적으로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가 망가지면, 흑색질이 망가지면 도파민이 분비가 안 되면서 움직임이 나빠집니다. 자, 그거는 뒤에서 다시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청각은 청각수용기 귀 안에 있겠죠. 귀 안에 청각수용기에서 청각신경을 따라서 안뜰 달팽이, 특히 달팽이 핵으로 갑니다. 달팽이 핵으로 가고 달팽이 핵에서 딱 한 번 연접을 이루고 가쪽 섬유띠를 따라서 아래 둔덕에서 연접을 이루고요. 이거는 시상 안쪽 무릎팩, 시상을 통해서 그리고 대뇌 거칠까지 요렇게 가는 그 하나의 루트가 됩니다.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덮개 부분 위둔덕 이거는 분명히 청각의 일부 경로가 되는데 위둔덕과 아래둔덕은 위아래로 있으니까 서로 뭐 친하게 지내면서 신경섬유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둔덕은 눈, 시각과 관련해서 눈과 목의 움직임을 이렇게 리플렉스, 반사적인 움직임을 이렇게 잘 조절될 수 있도록 관여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큰 소리가 빡 나면 거기 시각적으로 뭔 소리인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소리가 남과 동시에 그쪽을 딱 쳐다보잖아요. 그런 식의 반사 움직임에 잘 반응할 수 있도록 관여하고 있는 게 위둔덕이다. 예기치 못한 소리가 들렸을 때 반사적으로 눈과 머리를 돌려서 시각적으로 확인하는 것, 위둔덕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쪽 무릎팩이라고 하는 거는 가쪽 무릎은 시상이 이렇게 생겼는데요. 시상 끄트머리에 볼록볼록 두 개가 있어요. 가쪽에 있는 게 가쪽, 무릎처럼 생겼다 해서 가쪽 무릎팩이고, 그리고 안쪽에 있는 게 안쪽 무릎팩입니다. 이 안쪽은 청각의 경로가 되는 거고요. 가쪽 무릎팩은 위둔덕과 관련된 거죠. 다시 말해서 위둔덕에서 처리된 거는 가쪽 무릎팩을 통해서 처리가 되고 있는 거고요. 아랫둔덕에서 처리가 된 거는 안쪽 무릎팩을 통해서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어쨌든 간에 시각의 경로로서 활용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물체가 움직이는 거를 계속 쳐다볼 수 있잖아요. 계속 쳐다볼 수 있습니다. 시각적인 정보가 우리 감각 중에서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시각적인 정보를 잘 또렷하게 잘 받기 위해서 항상 응시를 하고 있죠. 물체가 딱 이렇게 움직이면 물체를 따라서 눈도 같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러다가 눈이 움직이는 범위가 좀 지나가면 고개를 돌려서 같이 눈이랑 같이 움직이잖아요. 요런 것들. 잘 눈에 항상 응시되고 있는 포인트를 타겟을 제대로 잘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눈 움직임 그리고 목과 몸통 움직임도 이렇게 잘 조절될 수 있게 만드는 데 기여하는 부분이 위둔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원근 조절 반사. 그래서 자기 거를 본인 얼굴을 보면 좀 힘드니까 옆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멀리서 보다가 가깝게 핸드폰을 딱 갖다 대면 눈동자가 요렇게 멀리 볼 때 요렇게 있다가 책을 보게 되면 핸드폰 보게 되면 요렇게 안쪽으로 모아둡니다. 이거를 뭐 우리는 사팔뜨기라고 얘기하는데 당연히 살짝 모아지면서 안쪽에 있는 걸 초점을 맞추려고 이렇게 살짝 모아집니다. 이거는 모아야지. 우리가 의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서, 알아서, 알아서 쫙 반사적으로 이렇게 해주고 있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원근 조절 반사란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가까운 걸 볼 때는 수정체가 먼 곳을 볼 때는 얇아져 있지만 가까운 거 볼 때는 수정체가 좁아지면서 이렇게 두꺼워집니다. 그래서 초점을 잘 맞출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제 원근 조절 반사라고 하는데 다시 말해서 우리 눈, 안구를 움직이는 거는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도 있지만 그 안쪽에 세부적으로 수정체, 홍채 이런 것들을 조절해 주는 것들은 자동 조절이 되는 것들이지요. 내 의지가 아니라 그냥 알아서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알아서 돼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것이 노안이에요. 나이 들어서 잘 조절이 안 되는 것들이 노안이고 40대 중반 후반 이후에 노안이 오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런 것들을 원근 조절 반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동공 빛 반사라고 하는 거는요. 아까 우리 동공, 홍채 조리개. 홍채는 우리 눈으로 빛이 들어오는 거를 조절하기 위해서 동공을 작게 만들고 크게 만들고를 자동적으로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한쪽 눈에다가
눈에다가 갑자기 후레쉬를 딱 핸드폰 후레쉬를 딱 비추게 되면 동공이 빠르게 수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다 한번 해 보세요. 근데 더 재밌는 거는 왼쪽 눈에다가 비췄으면 왼쪽 눈이 수축하는 거는 당연하잖아요. 근데 오른쪽 눈도 같이 홍채 조리개가 수축이 되면서 동공이 작아집니다. 그거를 빛 반사라고 하는 거예요. 빛 반사. 주로 에딩거 베스트 8 핵과 관련된 거다. 빛자극이 딱 들어오게 되면 빠르게 빛자극을 조절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딱 동공을 수축해 줘서 작아지게 만드는 그런 반사 같은 요 핵들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이런 조절해 주는 핵들이 중간내 안쪽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 안쪽 섬유띠로 결국은 아래에서부터 위로 시상까지 올라가는 것들은 다 이렇게 나와 있을 거고요. 분명히 구조적으로 있을 거고, 적색핵이 있고 적색핵으로부터 척수까지 가는 적색 척수로가 여기서 출발을 합니다. 도르래 신경핵은 아래 둔동 높이에 있는 거고요. 눈돌림 신경핵은 위 둔동 높이에 있는 겁니다. 이걸 에딩거 베스트팔 핵 요거 두 개를 합쳐서 3번 뇌신경이 되는 거고, 그리고 도르래 신경핵은 4번 도르래 신경이 되는 겁니다. 자, 되뇌 섬유 다리 앞쪽 부분에 여기서 양쪽 끄트머리는 이거는 겉질 다리뇌로 해서 여기는 주로 이마 옆에서 내려오는 거, 여기는 관자 옆에서 내려오는 게 있었고, 여기 목, 얼굴, 팔, 몸통, 다리 이렇게 해서 거칠 척수로가 거칠 뇌줄기로 거칠 척수가 다 배열되어져 있습니다. 뒷부분에 아까 까만 흑색질이 있었는데 반을 딱 자르게 되면 앞쪽은 덜 까만, 그래서 여기를 그물부, 그리고 뒤쪽을 아주 새까만 해서 치밀하게 까맣다 해서 치밀부라고 됩니다. 여기 치밀부에서 이 도파민 세포가 있어서 도파민, 굉장히 중요한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을 분비해 주는 겁니다. 도파민 분비가 잘 안 되는 거, 되게 파킨슨 병이라고 하는데, 파킨슨 병 환자분들을 보니까 여기 흑색질이 없어요. 이렇게 까맣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습니다. 도파민 세포가 없기 때문에 도파민 분비가 안 돼서 움직임이 굉장히 뻑뻑해지고 막 떨리기도 하고 조절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신경계 물리치료 시간에 이제 파킨슨 병에 대한 거를 자세하게 다루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특징적으로 중간내에서부터 다리내 숨내에 이르기까지 중뇌 수도관 또는 그 뇌실 앞쪽으로 해서 그물체, 뒷판 쪽에 그물체가 있습니다. 그물체는 위에서 아래까지 넓게 퍼져 있는 하나의 신경회로 네트워크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네트워크예요. 그래서 뇌 모든 부위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자, 크게 뭐 한 가지 그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운데에 있는 하나의 넓게 퍼져 있는 핵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물체를. 어, 되게 보면 신경세포가 쭉 있으면서 주변이랑 막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얘는 또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이 모습이 마치 그물처럼 생겼다 해서 그물체입니다. 신경세포가 서로 막 신경을 주고받는 하나의 커다란 핵이에요. 넓게 퍼져 있는 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쪽에 있는 핵물이, 그리고 안쪽, 바깥쪽 핵물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은 크게 중요하게 각성을 담당합니다. 우리가 깨어 있는 거예요. 깨어 있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술 한잔 하게 되면 정신이 몽롱해지고 필름이 끊기잖아요. 또는 졸리기 전에 막 정신 상태가 몽롱해지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그물체에서 이런 그 신체적인 각성, 의식 수준에 대한 걸 결정해 주는 겁니다. 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고 있다가 어떻게 아침에 일찍 깨요? 우리는 지금 알람을 맞춰 놓잖아요. 알람. 그래서 소리 자극이 확 들어오게 되면 그 소리 자극이 들어온 게 그냥 뇌로 바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뇌로 올라가는 것들도 있고 그물체로 들어오게 되는 신경 섬유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고 있는 거는 각성 상태가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때 소리 자극이 크게 들어오게 되면 각성 상태가 다시 높아지잖아요. 예, 그게 알람을 통해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것도 그물체에서 그런 소리 자극들을 잘 처리해서 각성 수준을 올려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소리 자극으로도 잘 안 깨는 사람들은, 알람으로 잘 못 깨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집에서 엄마가 여러분들을 깨울 때 어떻게 하세요? 알람을 딱 일어나도 알람이 막 울려도 안 깨면 불을 켜고 창문을 활짝 열어서 환하게 만들잖아요. 시각적인 자극도, 빛 자극도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마찬가지로 그물체에서 그런 자극을 받아서 각성 수준을 이렇게 높입니다. 그리고 졸리다가도 우리 운전할 때 가끔 졸은데, 운전하는 거 그 예방해 주는 껌들 있잖아요. 다 씹게 되면 여기서 굉장히 막 씁쓸하면서 확 깰 만한 그 미각이 확 들어오잖아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감각 자극들이 들어오면서 각성 수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물체에서 각성과 관련된 것들을 통제해 주고 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생명 기능, 우리는 심장 뛰는 거, 심장을 알아 뛰잖아요. 호흡도 평상시에는 천천히 숨 쉬다가 조금 운동하게 되면 숨을 빨리 쉬잖아요. 그것도 이게 그물체 쪽에서 조절을 해 주고 있는 거고, 특히 이제 자세 조절, 편근. 자, 어떤 경우는 구평근을 촉진시키는 그런 운동신경로도 있습니다만, 주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게 편근. 왜? 우리가 자세를 만들 때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자세를 만들려면 몸의 뒤쪽 부분에 힘을 주고 있어야 되는 거지요, 편근. 자, 어쨌든 간에 이제 그물체에서 중요한 것들은 요게 두 가지라고 보면 됩니다. 각성 또는 의식 수준에 대한 것들을 통제해 주는 거, 그리고 생명 기능과 관련된다라고 하는 것도 잘 알기 바랍니다. 그물체를 보니까 위에서 아래까지 이렇게 옆으로 한 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 가운데 쪽 핵도 이렇게 있고, 그리고 안쪽, 바깥쪽 이렇게 그물체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쪽 부분을 우리는 바닥 부분이라고 대충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뒷부분을 뒷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뒷부분을 덮개라고 이렇게 세로로 자를 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물체는 뒷판 그 뇌척수액이 흘러다니고 있는 그 위쪽, 아래쪽에서부터 앞쪽으로 해서 이렇게 위아래로 많이 뻗치고 있는데, 여기 다리내 쪽 반을 뚝 잘라서 요 위쪽 기능과 대략 아래쪽 그물체의 기능이 약간은 좀 다를 것 같다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위쪽은 주로 우리가 깨어 있는 거, 의식 수준. 그리고 아래쪽은 아까 생명 유지 장치에서 심장 뛰는 거 조절하는 거, 심박동수. 심박동수 같은 경우도 평상시에는 가만히 있다가 내 옆에 BTS가 지나가면 심장박동이 막 뛰잖아요, 이렇게. 내 평상시에 동경하는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지나가면 막 뛰잖아요. 그것도 이렇게 요런 데서 조절이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호흡률, 숨 쉬는 것들, 어쨌든 간에 이 생명 유지에 관계된 기본적인 활동들을 요 아래쪽에서 자율적으로 조절해 주는 센터가 있다. 그래서 여기를 숨내라고 부르는 게, 숨내 쪽에 있는 그물체에서 호흡을 조절해 주기 때문에 숨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예측할 수 있는 게, 만일에 위쪽이 여기가 망가졌어요. 이런 환자분들이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 이분은 지금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닐 수 있습니다. 왜? 아래쪽 그물체가 멀쩡하기 때문에 심장이 뛰거나 호흡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뭐가 문제가 생겨요? 의식 수준이 떨어지는 거죠. 자, 우리가 무의식을 영어로 코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코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다치게 되면 코마 상태로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반면에 아래쪽이 다치면 어때요? 여기 다치면 이거는 죽고 사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치명적이에요. 왜? 심장 박동이 잘 안 되고 호흡 중추가 망가지는 거기 때문에 숨 못 쉬어 죽을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물론 이런 환자분들 우리가 많이 보는 건, 자주 보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손상된 부위를 가지고 여러 가지 환자분들에 대한 증상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